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고소하자 그렇게 반박하고 싶었으면 재판정에 직접 나와서 했어야 했다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불만, 재판 5시간이나 했는데 할 말 있으시면 재판정 나오셔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 저희가 진실 말했다는 건 국민들과 언론 재판관들 모두 보셨다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양수 의원님, 사실은 변론에서 한 발언이 마음에 안 들면 변론에 나와서 당당하게 한 장관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격파했으면 더 멋졌을 텐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왜 직접 안 나오시고, 물론 원내대표가 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은 있었습니다만 뒤에서 이제 고소를 하는 모양새가 좀 이례적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 법정에 뭐 원내대표가 꼭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원내대표가 거기 뭐 참석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갈 일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상한 거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왜 그 법무부 장관의 변론을 보고서 그거에 대해서도 고발했느냐거든요. 저도 사실 굉장히 납득이 안 가고, 아까 한동훈 장관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일이라 그랬는데 사실 저도 정치하면서 처음 봅니다. 아, 정치하시면서 처음 봤어요. 예, 아니 원내대표가 재판정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고발한다는 게 이 정말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정치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보좌관부터 하시고. 예, 그러니까 변론이라고 하는 거는 양쪽이 서로 나뉘어 갖고 서로의 주장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거죠.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여러 가지 논리를 갖다 따라 붙이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 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건데 거기서 한 얘기를 끄집어다가 이건 명예훼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너무 이례적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그 재판정에 출석해서 저런 얘기한 걸 국민들이 몰랐어요 원래. 네. 그 재판정 거기 참석하신 분들하고 그거 유튜브로 기사 보신 분들이나 알지 누가 다 알겠어요. 근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아주 한동훈 장관이 한 얘기를 온 전국에 지금 소문을 다 내주는 거거든요.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동훈 장관 키우기 작업에 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예. 같은 당도 아닌데 왜 저러실까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하는 건데, 지금 그 추미애 장관하고 그다음에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그 대통령 만들기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조심하십시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박홍근 원내대표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예. 직접 나와서 재판정에서 하시지 그랬냐라는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입장을 냈는데 깐족된다라고 썼어요. 정말 깐족된다라고 썼어요. 박홍근 원내대표 특유의 깐족되는 입장을 내놨다. 본인이 직접 청구해놓고 난데없이 왜 출석 안 했냐고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 사실은 직접 출석해라가 방점이 아니라 왜 변론 때 공식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뒤에서 이제 고소를 했냐, 이게 방점인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직접 나오지 그랬냐라는 발언에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한동훈 특유의 깐족되는 입장을 내놨구나 라는 입장을 박홍근 원내대표가 냈습니다. 글쎄요, 이 야당 원내대표가 법무부 장관에게 깐족된다라는 표현도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오만불송 그 자체, 정치검사 특권 의식으로 국회와 제1야당을 깔보는 것이냐, 미운 7살보다 철없이 비아냥대는 모습 참담하다. 민주당은 뭐 이런 입장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야당으로서 깐족된다. 이 깐족된다는 표현이 글쎄요. 왜냐하면 그 논리 대 논리로 지금 맞서는 국면인데, 박용진 의원님, 한 장관은 박홍근 원내대표 입장에서 아우 저 깐족돼라고 느낄 수는 있는데, 한 장관은 표면적으로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박홍근 원내대표도 좀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뭐 막말이야 뭐 누가 쉽지 않습니까? 이제 대정부 질문이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예. 대정부 질문 과정에 저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한동훈 장관의 이제 답변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쌓였다, 뭔가. 저 표현에는. 감정이 쌓였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을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정부에 비하면, 지난 정부에서는 지난번 장관님으로 하실 때에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거의 지금 장관 하시는 게 지난 정부하고 비교해서 좀만 나으면 됩니까? 지난 정부에서 잘못했던 거는 지금 정부에서도 같이 잘못해도 돼요?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 일을
지난 정부의 기준으로 하십니까? 그러려면 뭐 하려고 미국에도 가고 해외 사례를 연구하십니까? 법을 잘 지키는 일을 행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계시면서, 특히나 그 법무부 장관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로우를 미니스터리 오브 로우, 다시 말해서 법과 관련된 게 아니고요. 미니스터리 오브 저스티스,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당일 때도 우리 법무부 장관이 저스티스, 사회적 정의를 제대로 못 지키면 저는 당에서 좀 뭐 욕 좀 먹더라도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에게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국회에서 답변을 할 때거나 혹은 야당과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기준을 야당 앞으로 하고, 다시 말해서 민주당한테 말씨름해서 이기려고 하시지 마세요. 이전 정부에 비하면, 이전 정부에서도 그랬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더 나은 정부 만들려고 정권 교체했는데 세상의 모든 기준이 이전 정부하고, 이전 정부에서도 그랬으면 나도 할게요. 이런 장관의 모습을 보는 건 참 처참합니다. 참담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뭘 장관이 헌재 재판정에서 했었던 얘기를 관련해서 고소를 했을까라고 하는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굳이 뭘 한동훈 장관도 저런 식으로 자꾸 대응하시느냐라고 우리 국민들 생각해서 조금 한동훈 장관도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이 어떨지 말씀을 제가 진지하게 조언을 드립니다. 한 장관도 좀 한 걸음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박용진 의원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 박선민 변호사님, 나는 깐족된 적 없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일종의 평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사실을 적시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고소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참 오늘 논의의 수준이 고급집니다.